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30일 법정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인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경기가 엉망입니다. 경기가. 거시경제도 엉망이고 경기도 엉망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빚이 1120조라 그럽니다. 자영업자들 빚이. 그게 개인 빚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빚도 천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80% 정도가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안 된다 그럽니다. 공장 가세요. 공장 가서 일하세요. 외국인들한테 자리 뺏기지 말고 외국인들 자영업자들 고용해가지고 먹여 살리는 공장 가세요. 대한민국은 윤석열 이래, 그전에도 문재인 이래 초양극화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은 끝나가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밑바탕부터 개혁하지 않고는 어떤 놈이 다음 대통령이 돼도 파퓰리즘으로 갈 겁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상입니다. 안철수가 안 되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87체제 이후에 김영삼의 92년 계획 이후에 34년 동안 대한민국 개혁 한 번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떠들어 봐야 운영비도 안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남선호 대표님이 지원하시는 것 외에는 점심값, 담배값이 안 나옵니다. 요새 점심 한 그릇도 순댓국 한 그릇이 12,00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너 명이 밥 한 번 점심 그냥 허접한 거 먹어도 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영업자의 몰락입니다.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로 지금 직결되고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들. 대기업도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다 더 심한 추락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을 겁니다. 일본은 그래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세계 2위까지 하고 일본 애들이 1980년도에 제국의 부활, 경제 제국의 부활로 미국과까지 넘볼 정도로 한번 대호황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호황 왔습니까? 내일부터 고고TV가 또 한 2, 3일 동안 이틀 정도 후원을 부탁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쪽팔리는데 할 수 없어요. 진행비는 고사하고 노동비도 안 나오는데 시급도 안 나와요, 시급. 하루 10,000원, 요새 그 최저 시급이 10,000원입니까? 10,몇백 원입니까? 그것도 안 나옵니다. 설날 때 보면은 기존에 보내주신 분 2분만 제외하고는 후원 하나 안 들어옵니다. 부탁 말씀을 내일부터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수 망했어요. 지금 윤석열 지킨다고 윤석열에 의한 강한 결집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대한민국 못 살립니다. 보수가 지금 살려면은 윤석열을 잘라내야 돼요. 출당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헌재 문제나 헌재 문형배, 이미선, 정계숙 이런 애들을 갖다가 헌재 재판의 공평성을 제외한다고 국힘 애들이 재판에서 회피하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국힘이 지금 강성보수, 김문수를 위시한 강성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걔네들도 다 압니다. 국힘 내부에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레밍이 돌진하듯이 또 한 번 낭떠러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은 특히 자영업자들, 서민들은 설날이 괴롭습니다. 추석만 오면 괴롭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왜 이렇게 길어? 돈도 없고, 돌아다닐 데도 없는데. 그런데 윤상현하고, 국힘 일부 의원들인지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상현이는 뭐하니?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가서 그랬답니다.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민은 고통스러워요. 서민은 고통스러워요. 언제까지 이런 거라 가지고 정치인 놈들이 정권 쟁탈전을 하냐 이거죠. 물론 이재명 그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100% 남미형 파퓰리즘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재정 거덜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변해야 됩니다. 쥐들이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공한 다음에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계엄 이후로 경기가 더 위축이 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당 놈들은 그런 공포와 압박으로 또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윤상현 이게 뭐야? 대통령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편지를 앞에서 낭독을 한대?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조선시대도 안 그랬다, 이놈 씨들아. 그런 너희 조선시대 같이 상투는 못 자르지만은 시일이야 방송대국 쓰고 자결이야, 이놈 씨들아. 윤상현이라고 따라간 놈들. 윤상현은 너는 이놈 새끼야. 안철수나도 안철수나.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놈 새끼야! 윤상현 이놈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가 망가진 게 양극단 정치도 있지만은 양극단에 매몰된 놈들이 시사평론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토론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박정희 시대는 그립지 않지만 박정희는 혁명가였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푸근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87 체제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부 다 쪼찡들이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걸 버텨준 게 국민들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버텨줬는데 박근혜 이후로 경제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잠재 성장률이 박근혜 때는 3%인데 그거 성장 못했고 문재인 때도 3%인데 그거 성장 못했고 윤석열 때는 2%였는데 그것도 성장 못하고 대한민국 망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죠? 그런 경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말하면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버 개설해가지고 말하는 거 막 공포와 협박과 막 이상한 논리만 내세워. 어그로 썸네일 해가지고 시청률 올리려고. 그 시사평론가 유튜브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홍준표, 준표야. 준표, 응아도 안 돼. 솔직히 말해요. 준표. 그만해. 방자는 향단이 찾아 떠나고, 홍도 찾아 떠나. 어제 같은 경우에 설날 특집으로 손석희란 놈하고, 우측에서는 홍준표, 좌측에서는 유시민이 나와서 토론을 했죠. 그게 시청률이 8.6%랍니다. 국민의 현 사태, 계엄 정국과 정치의 난맥상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 홍준표는 헐헐 대고 있어. 계엄은 말해 해프닝이라 그래. 야, 인마! 그런 게 어딨어. 계엄이 해프닝인 게. 그 다음에, 내란 없어. 폭동 아니야. 이거 지금 현재 지가 대통령 한번 들고 대선 한번 나가보려고, 정치적인 현상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말이야. 말도 되지도 않는다. 폭동이다. 내란이다 하고 쥐박아 버리는데, 저거가 또 저런다. 또 좌파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8%나 봅니다. 8.6%나.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둘 다 홍준표나 유시민 같은 애들이 지성도 아니고 잡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막 쳐다보고 있고
결을 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응? 한심한 것들. 대한민국의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이제. 진짜 개혁을 하고 뒤집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가혹한, 더 지독한 파괴가 들어옵니다. 진짜 일에 대한 일이 전 국민들이 하이에나같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오늘 페이스북을 하나 냈는데 그 MBC의 기상캐스터 뭐 아이돌 출신이라 그러나요? 저도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아이돌 출신인데 뭐 직장 내 정규직이나 또는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유서 쓰고 죽었어요.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 오요안나래요. 이름이 오요안나. 이름도 참 특이하네. 이름이 특이한 이런 친구들은 다 예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없었다는 MBC는 무책임하다. 2차 가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인 사망이 너무나 오래됐다. MBC는 내로당부하지 말고 해결하라. MBC가 해결하겠습니까? 준석이라는 놈은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걔는 2030 그 이상한 미친 남자애들을 갖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주권과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선거 토론이나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그것도 어느 방송에서 하던데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한 2, 3분 하다 3, 4분 봤어요. 조정훈이 나오고 이준석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김한군가 제주도 또 뭐야 그놈 있어 이상한 놈 그런 놈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준석이 왜 자꾸 나오죠? 그 젊은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젊은 정치인입니까? 그들이 언제 대한민국 혁신을 말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그 네 놈 중에? 그냥 진영으로 싸우는 거야. 준석이 그러면 자꾸 방송 출연해가지고 허나 사태 덮으려고 그러고 국힘에 붙으려고 그러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김영삼, 김대중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안철수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에요. 변혁이에요. 김영삼과 김대중은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들이 대통령 5년 동안 개혁과 변혁을 했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뭡니까? 준표란 발정이나 오세훈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대통령을 해먹으려는 놈들이라. 이제는 그 새끼 말하실 필요 없고 준표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동으로 윤석열에 대한 결집 버릇이거나 거기서 편성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계엄이 해프닝입니까?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제가 진짜 방송하고 싶지 않아요. 제 눈에 뻔히 보입니다. 나라 망하고 있다는 거. 정치는 망했고, 보수가 망했다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안철수를 띄우려 그러는 겁니다. 유승민도 해볼 만한데, 유승민의 미래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애가, 얘가 언제 보수였어요? 개혁 보수라 그럽니다. 미친다. 얘가 그러고 정치의 깜냥이나 식견이나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반동으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울 하나 던져주고 싶어 이놈의 새끼. 야, 내가 너 거울 하나 던져줄 테니까 나한테 그 이메일로 주소 보내. 내가 보내줄게. 네 거울을 봐봐. 네 얼굴을 봐봐. 무슨 댄디하고 패션 있고 신사적이고 잘생겼어. 가발 쓰고 가발 벗고 봐봐. 한심한 놈. 아니 대머리가 어때서? 건이가 그랬잖아. 대머리는 정력이 좋아요. 박사 논문에 나왔잖아. 전두환이가
모델이에요. 너도 대머리인데 이놈 시끼야. 정육도 좋은데 시끼야. 그런데 이게 이 한동훈 계란 애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동훈 계란 애들이 지금 얘한테 붙어있는 애들이 쓸만한 애가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비전이나 식견이나 예측력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냥 그때 시류에 따라가지고 붙은 애들이죠. 대표적인 게 김상욱이라는 애인데 아우 나 그놈 이야기하기 싫어. 그놈이 갑자기 스탠스 바꾸죠. 와 보수 강성 보수가 다 뭉쳤어. 국힘이 말이야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해. 와 우리가 1대1로 가면은 49대 51로 가. 야 이제 막 김건희 내란 특검법 그런 우리 찬성하지 말자. 한동훈이가 지시해 우리 빠지자. 안철수만 지지했죠. 그런데 조경태라는 놈도 만만하지가 않죠. 이놈은 친노죠. 지금도 친노. 노무현의 정치를 그리워하죠. 윤석열도 그러했습니다. 동훈이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정치가 파괴된 게 노무현 때부터 시작이에요. 걔가 모든 걸 부정했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부정하고 김영삼도 부정하고. 그러면 김영삼에 의해서 정치권으로 들어갔는데 김영삼 부정해. 김대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김대중도 부정해. 기존 정치인들은 싹 부정한 놈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뇌물받고 대제버렸습니다. 그게 노무현의 정신이랍니다. 물론 서민적인 걸 했죠. 근데 그 서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 자식 놈들 아들, 딸은 미국에 보내가지고 박연차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50만 불 송금해서 대졌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노무현 정신 괜찮아? 하면서 팔고 다니는 게 이재명이라는 놈이고 윤석열이라는 놈이고 한동훈이라는 놈이고 김건희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동훈 애들이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시사평론 출연해가지고 한동훈이 곧 등장할 거예요. 사진도 찍었어요. 진종하고 개동무대 했어요. 카페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쌈마이를 보다 처음 봅니다. 근데 이것이 유튜브 시사평론에서 다 그냥 어그로 끌고 수익률 올리고 시청률 올리고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7할 8광 연병을 합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런데 조경태라는 놈이 그 김종욱이라는 그거 누구야 그놈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김종혁인가? 또 한동훈계 원외당의 박상수라는 이상한 애도 나오고 돼지 같은 놈이 돼지가 대머리가 됐을 적에 우물에 빠지는 법이다. 동훈이가 조경태라는 놈이 말이죠. 2월 26일 전후에서 정치권의 변화가 생기고 2말 3초에 한동훈이 등판할 것이다. 한동훈하고 통화를 했다.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으로 한동훈이가 대선에 출마될 것이다. 이 미친 아닙니까? 2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 아닙니까? 선거는 3월 달에 한다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2말 3초에 탄핵 인용이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2말 3초에 안 되고 3월 중순 4월까지 간다고 봐요. 4월 초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영배 저쪽에 헌재에서 그놈 누구죠? 마은혁을 갖다가 위헌 재판을 열어가지고 마은혁을 헌재로 끌어들여서 구인을 갖다 완성하려고 그러죠. 그만큼 그 헌재 내에서도 후달린다는 거예요. 만장일치 안 나와. 그렇게 후달린다는 거 진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마은혁을 끌어들이려고 그럽니다. 최소한 6명 이상, 7명 이상은 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이놈들이 이 정치라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기사 하나, 법원, 헌재, 윤석열,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정치 평론을 하고, 조경태라는 놈이 5선이면서 6선이죠, 얘가 벌써? 한동훈의 똥꼬를 빨고 있다는 거죠. 야, 인마! 너도 대머리 돼, 대머리. 한동훈이 대머리니까 김건희 말대로 정력이 세!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치가 망한 건데,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국힘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정치인이, 경험 있는 정치인이 대선 주자로 나와야 되죠. 한동훈은 괜찮아. 한동훈이 아니라 홍준표도 괜찮아. 오세훈도 괜찮아. 유승민도 괜찮아. 근데 그들이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까? 관성적으로 지금 올라탔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은혜를 입으면서 반동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윤석열은 안 그랬지만. 근데 안철수는 처음부터 비판을 했고 잘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동훈이라는 놈을 보면은 얘 띄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TV 말에 진실이 되고 기준이 된다 그러죠. 며칠 전에 내가 여기서 계속 스크랩을 해나가는데 이게 무슨 종합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월간지에서 그 수합 분석을 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물론 다른 대권 주자도 수합 분석을 했어요. 언제 발표하는데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어그로 끄는 신문기사 또는 평론기사예요. 기가 찹니다. 나라 돌아가라고 정치판 꼴 돌아가는 거 보면. 한동훈이가 강점이 인지도가 팬덤이래요. 얘가 무슨 팬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점이 또 하나가 박빙 대선 전망과 명태균 리스크래요. 명태균 리스크가 오세훈과 홍준표를 잡아먹을 수 있으나 얘가 명태균 리스크에 명태균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김건희하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강성 보수들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랑 동정에 들어가는데 얘를 찍겠어요? 박빙 대선 전망이 얘한테 유리하다고요? 기회라고요? 어퍼튜니티라고요? 얘가 무슨 박빙 대선 전망에 나가? 그러면 백전백패인데 그걸 약점으로 이행을 합니다. 리더십과 배신자 프레임. 얘가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얘같이 짜치고 후지고 알량한 거 정치인은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그거야 뭐 다 갖고 있어 다. 유승민도 갖고 있고 안철수도 갖고 있고. 근데 얘가 언제 배신했어요? 배신하다 찬성하다 배신하다. 아이씨 네가 나를 갖다 잡아들이라 그랬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형시키라 그랬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약점이 위협. 당 지지율 상승과 용병 검사 불가론. 당 지지율 상승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얘가 안 되면은 오세훈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세훈은 띄우려고 그래요. 썩었죠. 그 다음에 용병 검사 불가론. 얘가 뭐 용병 정도는 됩니까? 얘 용병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에 대한 껍데기로 따라온 거야. 윤석열 꽁지로. 쉽게 말해 돼지꼬리 땡 한 개. 돼지를 잡아오는 걸 덤벼드니까 돼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사 불가론.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적으로 국민들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안 뽑을 겁니다. 경험이 없다. 검사는 선악만 가른다. 지리가 옳다만 그런다. 얘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이놈입니다. 근데 이놈이 지금 나와가지고 판을 헛는다 그런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놈이 경선 통과한대요? 이거야말로, 얼치기 평론가들과 그 시사 유튜버와, 언론들이 거짓을 남발하는 거죠. 언론이 죽었습니다. 결론 또 내드립니다. 가장 깨끗하고 경험 많고 미래 비전 있는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안철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고고TV는 왜 맨날 이렇게 안철수를 갖다 비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끝!